계산이 됩니다. 센티미터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나누기 10 해줘야 되네요. 그죠? 나누기 10 해서 센티미터. 그 다음 83번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제시된 회로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86번 풀었죠, 지금. 83번을 안 풀었구나, 우리가. 그죠? 83번 한번 보겠습니다. 83번 제가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건너뛰었네. 이렇게. 한번 보죠. 86번은 지금 풀었고, 83번은 유압 실린더 출구 쪽이에요. 출구 쪽에 유량 조정 밸브가 이렇게 붙었어. 유량 조정 밸브가. 이게 유량 조정 밸브죠. 유량 조정 밸브야. 유량 조정 밸브. 유량 조정 밸브. 이렇게. 예. 유량 조정 밸브가 이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유압 실린더 출구 쪽 여기가 출구 포트, 여기가 입구 포트. 출구 포트 쪽에 유량 조정 밸브가 붙어 있으니까 미터 아웃회로가 되겠죠. 미터 아웃회로. 다음 91번. 압력이 70kg/cm 제곱, 유량 30L/min인 유압 모터에서 1분간 회전수는 몇 RPM인가 그랬어요. 단 유량 QN은 20cc/revolution이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RPM 회전수 구하라 이거죠. 회전수. 20cc/revolution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펌프가 모터가 1회전 했을 때 20cc를 담을 수 있다 이거죠. 모터 안에, 유압 모터 내부에 유압류를 1회전 시켰을 때 20cc 담을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스몰 q에 해당되는 값이야. 문제에서는 스몰 qn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걸 스몰 q로 보겠습니다. 스몰 q로 보죠. 스몰 q. 즉 펌프 1회전당 배제 용량. 그러면은 유량 30L/min을 뭐로 봐야 돼? 얘를 이론 유량으로 봐야죠. 얘를 이론 유량으로. 그렇잖아. 이론 유량으로 봐야 돼. 그러면 이론 유량은 펌프 1회전당 배제 용량 Q에다가 회전수 N을 곱해주면 되니까 여기서 N을 구할 수 있죠. 회전수 N은 30L/min이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으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 없겠구나. Q로 나눠야죠. 스몰 Q로 나눠야 돼. 20cc. 20cc. 20cc면 1리터가 1000cc죠. 나누기 1000.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리터로 바뀌니까 얘를 그냥 리터로 냅둬야 되겠다. 30L/min 그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cc를 리터로 바꾸자고. 그럼 나누기 1000 해줘야죠. 이렇게. 예. 그러면 30 나누기 0.02 30 나누기 0.02를 해주면 RPM으로 떨어지네요. RPM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지금 회전수 RPM 구하라 하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0번을 보겠습니다. 100번. 다음 중 유압류의 작동률과 구비할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 또 유압류의 구비 조건에 관련된 문제네요. 이렇게 이런 문제도 많이 풀어봤죠. 몇 번 풀어봤어 지금까지 풀면서. 넓은 온도 변화에 대하여 점도 변화가 작을 것. 맞죠? 적당한 유막 강도가 있고 윤활성이 좋을 것. 맞고. 답은 투명도가 높고 독특한 색을 가질 것. 라번 공기의 흡수도가 많을 것. 흡수도가 아니라 공기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공기를 잘 분리를 할 수 있어야지. 그죠? 유압류 구비 조건으로서. 적당하지 못한 것 고르는 거니까 라번을 골라줘야 되겠네요. 라번.
다음 106번. 106번. (4/3웨이) 방향 제어 밸브를 이용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4포트 3위치 방향 제어 밸브를 얘기하는 거죠. 4포트 3위치 방향 제어 밸브를 이용하여 무브와 회로를 구성하려 한다. 중립 위치 형태로 가장 적당한 것은 텐덤 센터, 바이패스형 센터, 텐덤 센터, 가번 골라주면 되겠고, 그다음 115번. 유압 브레이크의 장치 구성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주요 구성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유압 브레이크에 브레이크 슈, 브레이크 드럼, 휠 실린더, 피트먼 안, 4번이죠. 이렇게. 예. 유압 브레이크의 구성 요소.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 드럼이 있고요. 브레이크 드럼이 있고 브레이크 슈가 있어요. 브레이크 슈. 이렇게 해서 그리고 위에 이제 유압 실린더가 있죠. 유압 실린더가 있어요. 그래서 유압 실린더로 유압이 공급이 되면 실린더 속에 피스톤이 양쪽으로 밀어. 그러면은 요 슈가 팽창을 해요. 팽창을 하면서 요 드럼에 붙어서 이제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찰을 일으키게 돼. 그러면 이제 제동이 되죠. 이런 식으로 유압 실린더, 슈, 드럼 이런 요소들로 유압 실린더가, 유압 브레이크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니까 라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120번을 보겠습니다. 120번은 그림과 같은 유압 기본 로직 회로에서 A와 B의 입력이 만족할 때 출력 C가 되는 회로는 그랬어요. 유압 기본 로직 회로다라고 해서 엔드 회로냐? 보기를 보니까 엔드 회로, 오화 회로, 낫 회로, 오화 회로로 해서 보기들이 주어져 있죠. 근데 A와 B의 입력이 만족할 때, A와 B 둘 다 만족할 때 출력이 나온다 이거죠. 그건 뭐야? 엔드 회로가 되겠지. 응? 오화 회로는 뭐야? A, B 중에 하나만 입력이 들어와도 출력이 나가는 회로가 오화 회로고, 낫 회로는 A, B 입력이 없을 때 이제 출력이 나가는 회로죠. 낫 오화 회로는 둘 중에 하나만 입력이 없어도, 입력값이 없어도 출력이 오프가 되는 회로. 낫 오화 회로는 A와 B의 입력 중 하나만 만족할 때 출력 오프가 출력 C가 오프가 되는 회로. 그러니까 둘 다 만족을 할 때 A와 B 입력이 둘 다 만족할 때 출력 C가 온이 되는 회로는 엔드 회로다 이거죠. 엔드 회로. 이건 이제 엔드 오화 낫 오화 회로의 의미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유압 기본 로직 회로가 어떻든 간에 보기에 주어진 엔드 오화 낫 오화 회로 의미만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117번을 봅니다. 보기와 같은 유압회로의 명칭으로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카운터 밸런스 회로죠. 카운터 밸런스 밸브 기호예요. 이게 다음과 같은 유압회로의 명칭으로 적합한 것. 유압회로보다는 유압 기호의 명칭으로 적합한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카운터 밸런스 밸브 기호입니다.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사용한 회로를 카운터 밸런스 회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기호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일단 137번 보겠습니다. 137번은 다음 그림은 전기 유압식 서버 기구의 블록 선도다. 빈칸의 요소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입력 신호, 서버 증폭기, 서버 밸브, 유압 실린더, 유압원. 이렇게 해서 지금 박스, 유압원 밑에 지금 박스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예. 지금 유압 실린더에서 출력이 나가요. 그죠? 그림에서 보면 유압 실린더에서 출력이 나가. 그러면 이제 움직이겠죠. 그 변이 값을 측정하기 위한 요소가 필요하네. 지금. 그러니까 유압 실린더 오른쪽에 보면 출력 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게 이제 빈 그 박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변이값을 측정하는 거야. 변이값을 측정을 해서 입력 신호에 이제 다시 보내주는 거죠. 피드백 시키는 그런 회로야. 이게 유압식 서버 기구니까. 그래서 이제 빈 칸에 들어갈 적당한 요소는 위치 검출기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가번 위치 검출기, 전압 조정기, 유압 조절기, 뭐 제어 대상. 뭐 제어 대상은 답이 아니겠죠, 그죠? 빈 칸의 요소는 어떤 거냐 이런 얘기니까 위치 검출기냐, 전압 조정기냐, 유압 조절기냐. 지금 변이를 측정을 해서요. 그 변이를 가지고 전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유압 실린더에서의 그 출력 시 그 변이값을 측정해서 그 변이값을 가지고 입력 신호 쪽에 플러스 전압 입력 신호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피드백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전압을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 값을 이용해서 전압을 조정하는 거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위치 검출기가 들어가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일단은 제 생각에는 위치 검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치 검출기. 그다음 139번을 보겠습니다. 139번. 출력 토크가 5.6kgm. 회전수 30rpm. 피스톤 모터를 설계하려고 한다. 모터의 크기를 20cm 3승/퍼 레볼루션으로 할 때 모터죠. 모터 1회 전당 배제 용량이 주어졌네요. 모터 토크 효율 및 용적 효율을 각각 90%로 가정한다. 토크 효율이 90%. 그 다음에 용적 효율, 최적 효율이죠. 최적 효율도 90%로 본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런 토크를 이용해서 풀어줄 수 있겠네요. 토크 효율은요. 토크 효율은 이런 토크분의 실제 토크죠. 이런 토크분의 실제 토크. 문제상에서 주어진 토크는 5.6kgm라고 해서 주어진 토크는 실제 토크죠. 실제 토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크는 토크 효율분의 실제 토크로 해서 0.9분의
5.6 kg 메타의 이론 토크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이론 토크는 2파이분의 PQ죠. 2파이분의 PQ. 이론 토크를 구하는 식이 여기서 압력을 구해주면 되네요. 압력을. 그래서 토크가 이론 토크고요. 이론 토크 이퀄 2파이 곱하기 압력 P에 Q가 210cm 삼승이야. 2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그래서 미터 삼승 퍼 레볼루션으로 고치죠. 이론 토크가 킬로그램 메타니까요. 킬로그램 메타니까 펌프 1회 전당 배제 용량은 미터 3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터 3승 퍼 레볼루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압력을 계산해주면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들어갔고 길이 단위는 미터로 들어갔으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으로 해서 압력이 계산이 되겠죠. 보기에는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해서 답을 고르는 거니까 10의 4승 곱해줍니다. 곱하기 10의 4승을 해주면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SI 단위면 토크가 뉴턴 메타로 대입이 되죠. 뉴턴 메타로 대입이 되고 펌프 1회 전당 배제 용량은 메타 3승 퍼 레볼루션으로 해서 대입을 해주니까 압력은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나와요. 그죠? 파스칼로 나오겠죠. 파스칼로 나와. 그래서 뭐 킬로파스칼로 구하라 그러면 곱하기 10의 3승. 메가파스칼로 구하라 그러면 곱하기 10의 6승 해주면 단위가 해결이 됩니다. 단위는 SI 단위로 나올 수도 있고 공학 단위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143번. 기업 펌프에서 이론 송출량이 65.5 리터 퍼 미닛, 최적 효율이 0.9일 때 실제 송출량은 얼마냐? 최적 효율 이타 V가 0.9. 그러면 최적 효율은 지금 펌프죠. 펌프면 이론 유량분의 실제 유량이죠. 이론 유량분의 실제 유량. 그래서 실제 유량은 0.9 곱하기 65.5 계산해주면 리터 퍼 미닛 떨어지네요. 이렇게. 모터하면 실제 유량분의 이론 유량. 펌프면 이론 유량분의 실제 유량. 최적 효율이 지금 펌프죠. 이렇게. 150번. 펌프 압력 200kg per cm 제곱, 토출량 20L per minute, 용적 효율 0.95일 때 누설 손실은 약 얼마인가 그랬어요. 역시 최적 효율이 주어졌어요. 최적 효율이 0.95가 주어졌고 펌프죠. 그럼 위에서 풀었던 것처럼 이런 유량분의 실제 유량이고요. 20L per minute에서 주어진 거는 실제 유량으로 봐야 되겠죠. 실제 유량으로. 그래서 이론 유량을 계산하면 0.95분의 실제 유량이 20L per minute, 20L per minute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L per minute에서 계산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론 유량은 실제 유량 플러스 누설 유량이죠. 실제 유량 플러스 누설 유량. 그래서 문제상에서는 누설 손실은 약 얼마냐 그랬으니까 델타 Q. 누설 유량은 이론 유량에서 실제 유량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이론 유량 계산한 값에서 마이너스 실제 유량 20 빼주면 리터 퍼 미닛으로 구해집니다. 오케이? 158번. 호스를 사용하는 목적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고무호스. 호스를 사용하는 목적 중 가장 거리가 먼 거. 가번.
두 금속 간의 중심선이 일치하지 않을 때 간의 연결에 사용을 한다. 나번 사용 압력이 저압일 때만 사용한다. 저압일 때보다는 이제 좀 고압일 때 사용하는 게 좋죠. 거리가 먼 거 골라라. 이동하는 배관과 고정 배관의 연결에 사용한다. 진동을 흡수하여 격리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한다. 다 고무 호스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호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거리가 먼 것. 또 저압이라고 해서 꼭 호스를 사용해야 되느냐? 그건 아닐 거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나다라 다 맞고요. 다 맞아요. 사용할 수 있어요. 고무 호스를 사용할 수 있어. 호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거리가 먼 것을 지금 사용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압력이 높을 때는 금속관 사용하는 게 낫겠죠, 그죠? 압력이 높을 때는 호스보다는 호스관은 뭐 어느 정도 팽창하다가 터질 수가 있단 말이지, 그죠? 일시적인 뭐로 상승하는 압력을 어느 정도 서제압 같은 경우는 호스를 사용해서 좀 갑자기 압력이 올라가는 부분은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고압으로 흘러가는 상태라고 한다면 고무호스보다는 이제 금속관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나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용 압력이 저압일 때만 사용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습니다, 그죠? 가번은 두 금속관의 중심선이 일치하지 않을 때 간의 연결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호스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꼭 호스만을 사용하라는 법은 없죠.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꼭 호스를 사용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중심이 약간 어긋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유연성을 갖고 있으면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이 플렉시블 관이야, 플렉시블 관. 그래서 가번은 꼭 호스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로 볼 이유는 없다. 그래서 플렉시블 갈로라고 하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있는 이런 갈로면 사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가 먼 것을 가번으로 보는 거죠. 가번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65번을 보겠습니다. 165번. 유압장치에서 부하에 전달되는 동력을 100kW, 피스톤 속도를 10m 미니스를 할 때 피스톤에 발생하는 힘은 얼마냐? 이런 뭐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또 풀어봤었죠. 이렇게. 동력이 100kW, 속도 V가 10m/min. 그러면은 F 곱하기 V죠. 동력은 F 곱하기 V에서 F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100kW 곱하기 1000 와트로 고쳐요. 와트. 속도 V로 나눠 10m/min 나누기 60해서 계산을 해주면 뉴턴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동력이 킬로와트니까 곱하기 10의 3승을 해놓으면 곱하기 1000을 해주면 와트 뉴턴 메타퍼세크를 메타퍼세크로 나눴으니까 뉴턴. 이렇게. 예. 몇 킬로그램이냐 그랬으니까 뉴턴을 킬로그램을 고치려면 곱하기 9.8 해주면 되죠. 곱하기 9.8 해주면 킬로